오 등은 자해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의 만방에 구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안녕하세요. 김나비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입니다. 오늘은 시인이고 승려이고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용운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입니다. 그는 1879년 고종 6년에 태어나 1944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1918년 불교 잡지 유심에 시 심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 대표로 기미 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낭독했지요. 그로 인해 3년을 복역했습니다. 1926년 시집 니미춘묵을 출간하며 문단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조선 불교 유신론 등을 통해 불교의 개혁과 현실 참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0년대 후반기에는 후회, 철혈미인, 방명 등의 소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한용운은 두 번의 결혼을 합니다. 첫 결혼은 출가하기 전 14살인 1892년에 전정숙과 하게 됩니다. 둘 사이 한보국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승려 생활 도중 1933년 그의 나이 55살에 36살의 간호원 유숙원과 결혼하여 대처승이 되었고 그 사이에 딸 한명숙을 두었습니다. 대처승은 아내와 자식이 있는 승려를 말합니다. 1926년에 발표한 니미춘묵이라는 시집에는 총 88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모두 강원도 인제에 있는 백담사에서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홍성이 그의 육체적인 출생지라면 그의 정신적인 출생지는 백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니미춘묵이라는 시집에 니미춘묵과 함께 실린 시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겠지요. 니미춘묵에 실린 또 다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팔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 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님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않을 수 없지요. 한용운의 시에 나오는 님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님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스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자, 그리고 당시 일제 식민자의 시대를 반영한다면 조국이겠지요. 이번엔 한용운의 가장 대표적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이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의 시들은 여성적인 어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그의 성격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대촉 같았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이 뺨을 때릴 정도로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 문인들이 변절 후 일제히 편에서 글을 썼지만 끝까지 변절을 하지 않은 한용운은 노년의 일제히 삼엄한 감시와 경제적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씨 개명 반대와 학병 출전 반대 운동을 펼치며 꿋꿋한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놈이 통치하는 나라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유수건과 혼인 후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딸 영숙은 아예 호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제가 주는 배급도 받지 않았고요. 딸은 호적이 없으니 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딸은 그가 집에서 직접 글을 가르쳤다고 해요. 말년에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부인의 삭바느질과 그의 원고료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데 본인만 따뜻하게 지낼 수 없다며 한겨울에도 방에 불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북동 시무장은 그가 노년을 보낸 곳인데요. 일본의 총독부가 바라다 보이는 것이 싫어서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용운은 1944년 6월 29일 안타깝게도 해방을 1년 앞두고 생을 마감합니다. 66살에 입적한 후 미아리 사설 화장장에서 답이되고 그 후 망우리 공동묘지에 유골이 안치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가면 만해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인제의 백담사에 가면 만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시인의 삶과 시를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비의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